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교회 그곳에는 매년 여름이 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가 열리곤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캠프가 시작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캠프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밤에 진행되는 공포 체험이었다. 아이들은 작은 조별로 나뉘어 어두운 숲속에서 주어진 미션을 해결해야 했다.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숲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가벼운 두근거림과 함께 각자의 조별로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주인공 민철이의 조는 그날 밤 호수 근처의 길을 따라 걷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도를 보며 호수 쪽으로 점점 다가갔다. 그런데 호숫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바람도 불지 않던 날씨에 갑작스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민철이는 자신이 무서움을 잘 참는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낡은 보트 하나가 부서지듯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다. 민철이는 친구들과 함께 보트를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이때 한 친구가 보트 안쪽에 무언가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망쳐 여기서 나가. 그 문구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낸 듯 새겨져 있었다. 순간 모든 아이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겁에 질린 것도 잠시. 아이들은 이내 서로를 격려하며 무언가 장난일 것이라고 서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주변 풀숲에서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철이의 조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누군가의 손이 민철이의 어깨를 잡았다. 깜짝 놀라 뒤돌아본 민철이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친구는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아이들은 급하게 길을 따라 캠프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분명히 자신들이 왔던 길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숲속에서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뒤 마침내 다들 지쳐서 숨을 돌리던 순간 민철이는 그곳에 처음 보는 작은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곳엔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 폐가로 다가갔다. 폐가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낡은 오르골 소리였다. 그 소리는 아름답고도 슬픈 멜로디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함께 조심스럽게 폐가의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에 뒤덮인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소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쿵 하고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눈앞에는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이 보였다. 패닉에 빠진 아이들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반쯤 열린 창문을 통해 바람이 불어들어오며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이내 창문 쪽으로 몰려가서 창문으로 탈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다시 민철이의 어깨를 잡는 느낌이 들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한참 뒤 캠프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찾으려고 숲속을 수색했을 때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겁에 질린 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수많은 질문을 받고 캠프장으로 돌아갔으나 누구도 그 폐가나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캠프가 끝난 뒤 민철이는 인터넷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다. 그 폐가는 오래전 없어졌고 그곳에 살던 소녀는 오래전 호수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가끔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맴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후로 민철이는 다시는 그 캠프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여름밤이면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와 함께 오르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야. 캠퍼스는 과거에 군사시설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고 했어. 그래서인지 이따금씩 이상한 소문이 들리곤 했지. 그 중에서도 내 기억에 가장 또렷이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도 떠올리면 오싹해져. 어느 금요일 늦은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간 돈이어서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게 껴서 몇 미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 마치 세상이 하얀 장막에 감싸인 것처럼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평소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녔지만 그날은 모두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나 혼자 길을 걸어야 했어. 얼마쯤 걸었을까? 갑자기 내 앞길이 조금 트였고 눈앞에 오래된 낡은 벤치 하나가 보였어. 벤치에는 보지 못했던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주위로 하얀 안개가 피감고 있어 더욱 신비롭게 보였지. 그녀는 사색에 잠긴 것처럼 먼 곳을 응시하며 손에 톡지를 쥐고 있었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어.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 목소리는 마치 속삭이듯 작고 차분했어. 혹시 이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쪽지를 내게 건넸어. 종이를 받자마자 그녀는 다시 먼 곳을 바라보았고 무거운 기분을 느끼며 기숙사로 발길을 돌렸지. 기숙사 방에 도착해서야 쪽지를 펼쳤어.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 이건 내가 받은 마지막 편지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어. 주변을 둘러보니 방 안에는 나 혼자였는데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어. 그날 밤 잠에 든 나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어. 꿈속에서 나는 캠퍼스의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 여학생의 모습이 보였어. 그녀는 항상 뒷모습만 보이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를 찾아다녔지. 하지만 매번 가까이 다가가면 그녀는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렸어.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기숙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고 전자기기가 멋대로 켜지고 꺼지거나 밤마다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모두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결국 나는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거나 종교적인 식물로 방을 채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일들은 차츰 사라졌지만 그 여학생의 모습은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도 가끔 늦은 밤에 홀로 걷게 되면 그때의 낡은 벤치가 떠올라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믿기 힘들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기억이야. 그날의 벤치와 여학생 그리고 쪽지는 마치 나에게 무언가 알려주려는 것 같았거든. 가끔은 그때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였던 건지를 상상해보면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외곽에는 작은 폐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오래전에 주인이 떠난 이후로 점점 낡아졌고 이제는 거의 무너질 정도로 허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을 나누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그저께 있었던 어떤 사건 이후로는 예외였다. 몇 주 전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의 조용함을 즐기기로 했다. 민수는 시골의 청량한 공기와 낯선 풍경이 좋았지만 곧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동네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마을 외곽을 돌아다니다가 그 폐가를 발견했다. 친구들은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웃으면서 농담을 했지만 민수는 단순히 그것이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무시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민수는 친구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친구들도 결국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적막한 길을 따라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낡고 부서진 현관문을 발견했다. 문은 삐걱대며 저절로 열렸고 그들은 호기심에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방치된 세월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며 웃으며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한기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친구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민수를 부르며 돌아가자고 했다. 민수는 그런 친구들을 놀리며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탐험했다. 2층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실수로 발이 걸려 벽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비밀스러운 창고 문이 열렸다. 호기심 많은 민수는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어둡고 습기 찬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손전등을 비춰본 순간 안쪽 벽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이 흔히 그려놓을 법한 낙서가 아니었다. 벽에는 수많은 손톱 자국이 있었고 그 곁에는 이곳에서 나가라는 글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차디찬 바람이 창고 안을 휘저었고 손전등불이 순간적으로 깜박였다. 그와 동시에 어딘지 모를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장 창고를 뛰쳐나와 급히 계단을 내려왔다. 문을 향해 뛰어가던 중 민수의 발목에 무언가가 걸렸고 그는 크게 넘어졌다. 친구들이 민수를 돕기 위해 멈춰섰을 때 그들은 군데군데 참혹한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인간의 뼈로 보였다. 그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빠져나왔고 곧장 달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그날 경험한 일을 잊기 위해 애썼지만 그날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 일 이후로 민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는 항상 그 폐가의 창고에 있는 자신이었고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몇 주 후 민수와 친구들은 그날의 사건을 마을 어르신에게 이야기했다. 어르신은 얼어붙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집은 50년 전 한 가족이 실종된 이후로 비어 있었어.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 경찰도 포기했지. 거기선 아무도 나올 수 없었다고 했거든. 그 이후로 민수는 그곳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친구들과도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늘 그를 따라다녔다. 모든 것이 그저 어두운 웃음소리에 다시 피감기 전까지 말이다. 지금도 그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낡은 모양새를 유지한 채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호기심이다. 지나치려는 발걸음을 말이다.